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자기확신 프로젝트. 저자는 웨인 다이어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웨인 다이어, 오프라 윈프리, 루이스 헤이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이 존경하는 인생 철학자이자 멘토로 TV와 라디오, 강연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전달하고 인생을 통찰하는 낯선 질문을 던져왔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인생의 태도, 마음의 연금술 등 4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그중 절반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다. 2015년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인생의 태도의 실천편으로 웨인 다이어가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물어왔던 그 질문과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담은 글 60가지를 한데 모은 것이다. 이 책은 챕터별로 웨인 다이어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이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불행했어.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서 온다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도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열정을 느끼는 대상이 없거나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릴 적 당신의 삶의 목적 또는 소명을 보여주는 물건이 있었나요? 당신이 쓴 짧은 글이나 직접 그린 그림, 스카우트 배지, 봉사상 같은 것 말입니다. 또는 어릴 적 선생님이 당신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당신에게 무척이나 큰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보고 격려해 준 적이 있나요? 칭찬이나 성취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영혼의 떨림을 경험했던 최초의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한 그 떨림을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적어보세요. 물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때 우리의 선택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질 때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내가 피해를 받는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전부 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제 삶에 벌어진 것에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에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질 때 그 일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을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이나 감정의 소란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의 힘. 우리는 매일 시끄러운 음악, 사이렌, 공사장비, 비행기, 덜덜거리는 트럭, 낙엽 청소기, 잔디깎기, 나무를 써는 톱 소리 등 쉴 새 없이 울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소음은 우리의 감각을 방해하고 고요함을 밀어냅니다. 사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밀어낼 뿐 아니라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하죠. 차에서는 언제나 라디오를 틀고 대화 중에 잠시라도 정적이 찾아오면 민망함을 느끼며 재빨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거나 침묵 속에 있는 것을 고문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 가만히 머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요함을 반갑게 맞이하고 당신의 삶에 고요함이 자리할 시간을 더 많이 갖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명상 수련법을 찾아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나쁜 명상이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 중에 정지 신호가 나올 때마다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차가 멈추고 제 몸도 잠시 움직임을 멈췄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2분 남짓 정지 신호가 떠 있는 동안 제 마음은 움직임을 멈춘 차와 몸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고요함이라는 정말 멋진 선물도 덤으로 받습니다. 맨발로 잔디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자연은 여러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잠들기 전 맨발로 잔디를 걸어보세요.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흙의 기운이 살갗에 전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고 낯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익숙해져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죠. 딱 10분만 그렇게 걸으면 이내 더없이 달콤한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루쯤 외딴 곳에 머물면서 새소리, 곤충 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을 들어보세요. 대형 트럭의 소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리, 쩌렁쩌렁 울리는 스트레오 소리 같은 도시의 소음에 시달려온 몸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신의 신성한 창조물로 그 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은 바다이고 당신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드는 순간, 길을 잃을 것 같은 순간, 홀로 외로이 있는 순간에 당신이라는 그릇을 신의 바다에 담그면 당신은 신을 담은 그릇이 되겠죠? 그릇은 아주 크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신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결코 신과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창조와 기적을 일으키는 힘,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에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를 길들이고 우리 안의 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형체가 생기기 전 우리의 마음과 신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에고의 굴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신과 조화를 이룰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은 들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진정한 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에고의 요구를 길들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믿음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당신은 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야 한다. 이런 식의 외부적인 에너지에 잠식된 에너지에서 비롯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당신은 성장하기에 앞서 아픔과 슬픔을 먼저 경험할 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시간들, 불의의 사고, 힘든 사건들, 피폐하고 무너졌던 일, 질병, 학대, 실패한 꿈들, 모두 당신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벌어져야 했던 일들이고 막을 수도 없는 이름을 이제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며 삶에 찾아온 힘든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삶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일들은 우연을 허락치 않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당신을 인도하는 손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통을 주었거나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글로 쓴 뒤에 태워버리세요. 그 기억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러고 나면 자유로이 나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비번은 절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과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순간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어보고, 기쁨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고, 갖고 놀고, 즐기고, 탐험하는 대상이니까요. 인간처럼 과거와 미래의 생각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비버는 지금의 순간에 충실하게 비버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비버는 자신이 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버를 보며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감정이 옳다고 확신해버리죠.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더니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지금 내 안의 분노, 아픔, 우울, 슬픔, 원망은 너무나 당연해. 목적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만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이 글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원망은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무료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면 세계의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당신이 싫어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타인을 판단할 특권이 없습니다. 당신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행동을 기대하지 마세요. 타인이 당신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치를 버리고 타인에게 이음표를 붙이는 행동을 멈출 때, 그리하여 그저 관찰자가 될 때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당신의 에고일 뿐입니다. 당신 안의 높은 자아는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높은 자아는 에고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능숙해져야 합니다. 용서란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가장 큰 치유 행위입니다. 용서를 연습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더는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망이라는 자기 파멸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원망은 독사에게 물린 뒤에 한참 지나 퍼지는 독처럼 당신의 세계를 계속해서 물들여가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물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독이 당신을 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기로 하면 그 독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전하세요. 그런 뒤에 기분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느껴보세요. 이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수치심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자신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치심이나 굴욕 같은 감정을 활용한다면 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는 놓아주고 과거의 일은 당신에게 필요했던 교훈을 얻는 계기로 생각하고 기도와 명상을 통해 당신의 근원과 다시 교감하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주는 본질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우주도 평온하고 당신이 불행하면 우주도 불행해집니다. 당신은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생각해, 진정해,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인가요? 혹시 어떻게든 화를 낼 기회만 찾고 있나요? 화를 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진 않나요? 무례한 낯선 일을 보고, 이상한 차림새를 보고, 욕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또는 구름 한 점 없어서, 이렇듯 화를 낼 이유는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분노가 아닌 즐거움으로 세상에 응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새로운 시각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곳에서나 즐거움을 찾기로 합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쾌한 태도로 타인을 대합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즐겁게 살 기회로, 즐거움을 퍼뜨릴 기회로 삼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옳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부적절한 말을 한다고 생각되면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히 친절하게 대응하세요. 상대가 계속 틀린 소리만 해도 당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대꾸하세요. 설마 사실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갈등에서 벌어질 상황이 해소되고 감정이 상할 일도,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옳은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도 아닌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념에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마음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마음을 붙잡아 보세요. 만약 기분이 언짢아졌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현재의 순간을, 더없이 귀중한 내 삶의 자산을 이렇게 쓰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면 비단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당신의 근원이 주는 경이로운 선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나 당신에게 해를 입힌 누군가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현재의 순간을 보내는 건 귀중한 선물을 내미는 자신에게 사양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이다. 현재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 제가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 대단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 현재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요가를 할 때, 특히 잘 안 되는 어려운 자세를 할 때 더욱 현재에 머물려고 합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두 손으로 다른 발바닥을 감싼 채 쭉 뻗는 힘든 자세를 할 때, 그때는 나지막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야.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그것만 집중하자. 이 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소중한 현재의 순간을 내 근원인 사랑과 평화에 멀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겠다. 아주 작게 생각하기. 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야 라는 핑계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생각했기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작게 세분화하면 차근히 공략해 나갈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첫 발을 내딜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박사학위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시작하는 박사 과정에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박사학위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죠. 작게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보세요. 힘이 없다는 건 대체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익숙한 사고 패턴이죠. 당신은 사고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단계의 성장, 행복, 건강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더욱 충만하고 활기차게 사고하는 법을 연습한다면 열정을 더 뜨겁게 달굴 수 있고 목적으로 가득 찬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곤해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할수록 힘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요. 어느 날 아침 친구가 전화로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 예약해 놓은 명상 수련회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했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 제 머릿속에 무한한 에너지로 충만한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수면 습관을 바꾼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저 제가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상상한 것 뿐이었어요. 피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마치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전환, 즉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상상에서 피어난 것이죠. 타인의 장점을 찬양하라.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의도로 대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존경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실제로 그렇다는 태도로 타인을 대하면 그들은 당신의 높은 기대치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당신이 믿기 따름입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받는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심지어 먼 친척을 대할 때도 사이가 아주 좋은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의 한심한 점보다 고유한 장점에 주목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훌륭한 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방법을 자주 써보세요. 관계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면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관계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원하시나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나요? 양쪽 모두 만족하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를 바라나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상대를 만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보세요. 평화를 얻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단점이나 잘못이 아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도 당신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과 조화로움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올가맨 사슬을 끊고 바라는 결과를 앞서 그릴 수 있을 때 그 결과를 불러올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늘 어렵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세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나요?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좋은 태도를 택하세요. 이 문장은 제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한 끝에 얻은 깨달음으로 제 글쓰기 작업문에 걸어둔 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제 생각을 인식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들이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특히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미칠 거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당신도 잘 보이는 곳에 이 글을 걸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바로잡아 보세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좋은 생각은 좋은 태도가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태도가 됩니다.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의 사상을
60가지 목록으로 압축해서 만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노트에 필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챕터씩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자기확신 프로젝트. 저자는 웨인 다이어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웨인 다이어, 오프라 윈프리, 루이스 헤이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사들이 존경하는 인생 철학자이자 멘토로 TV와 라디오, 강연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전달하고 인생을 통찰하는 낯선 질문을 던져왔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인생의 태도, 마음의 연금술 등 4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그중 절반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다. 2015년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인생의 태도의 실전편으로 웨인 다이어가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물어왔던 그 질문과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담은 글 60가지를 한데 모은 것이다. 이 책은 챕터별로 웨인 다이어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이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불행했어.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서 온다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도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열정을 느끼는 대상이 없거나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릴 적 당신의 삶의 목적 또는 소명을 보여주는 물건이 있었나요? 당신이 쓴 짧은 글이나 직접 그린 그림, 스카우트 배지, 봉사상 같은 것 말입니다. 또는 어릴 적 선생님이 당신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당신에게 무척이나 큰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보고 격려해 준 적이 있나요? 칭찬이나 성취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영혼의 떨림을 경험했던 최초의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한 그 떨림을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적어보세요. 물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때 우리의 선택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책임질 때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내가 피해를 받는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전부 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제 삶에 벌어진 것에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에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질 때 그 일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그 일에서 교훈을 얻을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이나 감정의 소란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의 힘. 우리는 매일 시끄러운 음악, 사이렌, 공사장비, 비행기, 덜덜거리는 트럭, 낙엽 청소기, 잔디깎기, 나무를 써는 톱 소리 등 쉴 새 없이 울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소음은 우리의 감각을 방해하고 고요함을 밀어냅니다. 사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밀어낼 뿐 아니라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하죠. 차에서는 언제나 라디오를 틀고 대화 중에 잠시라도 정적이 찾아오면 민망함을 느끼며 재빨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거나 침묵 속에 있는 것을 고문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 가만히 머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유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요함을 반갑게 맞이하고 당신의 삶에 고요함이 자리할 시간을 더 많이 갖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명상 수련법을 찾아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 명심할 점은 나쁜 명상이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 중에 정지 신호가 나올 때마다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차가 멈추고 제 몸도 잠시 움직임을 멈췄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일 뿐일 때가 있습니다. 2분 남짓 정지 신호가 떠 있는 동안 제 마음은 움직임을 멈춘 차와 몸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고요함이라는 정말 멋진 선물도 덤으로 받습니다. 맨발로 잔디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자연은 여러 아픔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잠들기 전 맨발로 잔디를 걸어보세요.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흙의 기운이 살갗에 전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이상하고 낯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익숙해져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죠. 딱 10분만 그렇게 걸으면 이내 더없이 달콤한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루쯤 외딴 곳에 머물면서 새소리, 곤충 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만을 들어보세요. 대형 트럭의 소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소리, 쩌렁쩌렁 울리는 스트레오 소리 같은 도시의 소음에 시달려온 몸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신의 신성한 창조물로 그 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은 바다이고 당신은 그릇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의심이 드는 순간, 길을 잃을 것 같은 순간, 홀로 외로이 있는 순간에
당신이라는 그릇을 신의 바다에 담그면 당신은 신을 담은 그릇이 되겠죠? 그릇은 아주 크지도 강하지도 않지만 신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결코 신과 분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창조와 기적을 일으키는 힘,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에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에고를 길들이고 우리 안의 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형체가 생기기 전 우리의 마음과 신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에고의 굴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신과 조화를 이룰 때 무언가를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은 들 수 없습니다. 에고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진정한 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에고의 요구를 길들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믿음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당신은 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야 한다. 이런 식의 외부적인 에너지에 잠식된 에너지에서 비롯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당신은 성장하기에 앞서 아픔과 슬픔을 먼저 경험할 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시간들, 불의의 사고, 힘든 사건들, 피폐하고 무너졌던 일, 질병, 학대, 실패한 꿈들, 모두 당신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벌어져야 했던 일들이고 막을 수도 없는 이름을 이제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며 삶에 찾아온 힘든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사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삶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일들은 우연을 허락치 않는 위대한 지적 존재가 당신을 인도하는 손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통을 주었거나 힘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글로 쓴 뒤에 태워버리세요. 그 기억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러고 나면 자유로이 나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비번은 절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과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순간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어보고, 기쁨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고, 갖고 놀고, 즐기고, 탐험하는 대상이니까요. 인간처럼 과거와 미래의 생각으로 현재를 낭비하는 생명체는 없을 것입니다.
비버는 지금의 순간에 충실하게 비버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비버는 자신이 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버를 보며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워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세계를 순식간에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감정이 옳다고 확신해버리죠.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더니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지금 내 안의 분노, 아픔, 우울, 슬픔, 원망은 너무나 당연해. 목적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만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는 이 글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원망은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무료로 살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면 세계의 통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당신이 싫어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 또한 타인을 판단할 특권이 없습니다. 당신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옳은 행동을 기대하지 마세요. 타인이 당신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치를 버리고 타인에게 이음표를 붙이는 행동을 멈출 때, 그리하여 그저 관찰자가 될 때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당신의 에고일 뿐입니다. 당신 안의 높은 자아는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높은 자아는 에고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능숙해져야 합니다. 용서란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는 가장 큰 치유 행위입니다. 용서를 연습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더는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망이라는 자기 파멸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원망은 독사에게 물린 뒤에 한참 지나 퍼지는 독처럼 당신의 세계를 계속해서 물들여가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물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독이 당신을 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기로 하면 그 독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을 전하세요. 그런 뒤에 기분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느껴보세요. 이는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한 수치심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면 자신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치심이나 굴욕 같은 감정을 활용한다면 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심에 대한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는 놓아주고 과거의 일은 당신에게 필요했던 교훈을 얻는 계기로 생각하고 기도와 명상을 통해 당신의 근원과 다시 교감하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주는 본질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우주도 평온하고 당신이 불행하면 우주도 불행해집니다. 당신은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생각해, 진정해, 너무 흥분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인가요? 혹시 어떻게든 화를 낼 기회만 찾고 있나요? 화를 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있진 않나요? 무례한 낯선 일을 보고 이상한 차림새를 보고 욕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또는 구름 한 점 없어서 이렇듯 화를 낼 이유는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분노가 아닌 즐거움으로 세상에 응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새로운 시각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곳에서나 즐거움을 찾기로 합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쾌한 태도로 타인을 대합니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즐겁게 살 기회로, 즐거움을 퍼뜨릴 기회로 삼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옳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부적절한 말을 한다고 생각되면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히 친절하게 대응하세요. 상대가 계속 틀린 소리만 해도 당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대꾸하세요. 설마 사실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갈등에서 벌어질 상황이 해소되고 감정이 상할 일도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옳은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기는 것도 아닌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념에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마음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마음을 붙잡아 보세요. 만약 기분이 언짢아졌다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현재의 순간을, 더없이 귀중한 내 삶의 자산을 이렇게 쓰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면 비단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당신의 근원이 주는 경이로운 선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나 당신에게 해를 입힌 누군가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현재의 순간을 보내는 건 귀중한 선물을 내미는 자신에게 사양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이다. 현재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 제가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 대단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 현재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요가를 할 때, 특히 잘 안 되는 어려운 자세를 할 때 더욱 현재에 머물려고 합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두 손으로 다른 발바닥을 감싼 채 쭉 뻗는 힘든 자세를 할 때, 그때는 나지막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야.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그것만 집중하자. 이 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소중한 현재의 순간을 내 근원인 사랑과 평화에 멀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겠다. 아주 작게 생각하기. 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야 라는 핑계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마비시킵니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크게 생각했기에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공하려면 작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작게 세분화하면 차근히 공략해 나갈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첫 발을 내딜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박사학위를 받을 수는 없지만 다음 주에 시작하는 박사 과정에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박사학위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죠. 작게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보세요. 힘이 없다는 건 대체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익숙한 사고 패턴이죠. 당신은 사고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단계의 성장, 행복, 건강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더욱 충만하고 활기차게 사고하는 법을 연습한다면 열정을 더 뜨겁게 달굴 수 있고 목적으로 가득 찬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곤해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말할수록 힘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요. 어느 날 아침 친구가 전화로 너무 피곤해서 주말에 예약해 놓은 명상 수련회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했는데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 제 머릿속에 무한한 에너지로 충만한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수면 습관을 바꾼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저 제가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상상한 것 뿐이었어요. 피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마치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전환, 즉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상상에서 피어난 것이죠. 타인의 장점을 찬양하라. 모든 사람을 똑같은 의도로 대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존경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실제로 그렇다는 태도로 타인을 대하면 그들은 당신의 높은 기대치에 맞춰
행동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당신이 믿기 따름입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의 생각의 옳았음을 확인받는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심지어 먼 친척을 대할 때도 사이가 아주 좋은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의 한심한 점보다 고유한 장점에 주목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훌륭한 면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방법을 자주 써보세요. 관계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면 가만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관계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원하시나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나요? 양쪽 모두 만족하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를 바라나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상대를 만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보세요. 평화를 얻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단점이나 잘못이 아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도 당신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과 조화로움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올가맨 사슬을 끊고 바라는 결과를 앞서 그릴 수 있을 때 그 결과를 불러올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늘 어렵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다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세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나요? 지금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며 외부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내면을 돌아봐야 합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 좋은 태도를 택하세요. 이 문장은 제가 세상을 유심히 관찰한 끝에 얻은 깨달음으로 제 글쓰기 작업문에 걸어둔 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제 생각을 인식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들이 제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특히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미칠 거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당신도 잘 보이는 곳에 이 글을 걸어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바로잡아 보세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좋은 생각은 좋은 태도가 되고 나쁜 생각은 나쁜 태도가 됩니다. 생각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의 사상을 60가지 목록으로 압축해서 만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노트에 필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챕터씩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